안녕하세요, 이기훈 대표님. 혹시 마켓 스타디움과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마켓 스타디움은 미국 내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부동산 데이터와 분석 툴을 제공하여서 그들이 부동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그 도시공학 연구자로서 시작하여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그 두 개를 접목하여서 현재 이러한 부동산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계기로 마켓 스타디움을 창업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도시공학이라고 하면 그냥 도시의 문제를 도시의 데이터로 푸는 사람이었고, 이 중에 이제 성수동이나 경리단길 같이 왜 죽어있던 곳이 살지? 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지역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지역들이 분명히 공통적인 좋은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논문을 썼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러한 지역을 미리 알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부동산 투자에 접목하고자 부동산 투자를 일단은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떠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한 역할을 다음 투자 지역을 타겟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를 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내가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제공해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였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창업 전 경험이 지금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냥 제가 궁금한 거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학의 연구를 하다가 재밌는데 이거 해볼까? 그럼 이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지금까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했던 도시공학으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동업자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8명, 지금은 총 동업자는 6명이고요. 네. 그러면 그 동업자분들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참 또 우연이게 저희가 도시공학 연구실, 저 한양대 그 도시 빅데이터 연구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미국에 가서 다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창업 초기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초기 기술 개발은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어때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잘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무엇이실까요? 일단은 저한테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는 그 테크라는 분야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 그런 분들과의 소통에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이해도가 많이 없었던 터라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효율을 가질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몰라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치만 그것보다는 이제 초기에는 그 고객들이라는 게 뭔가 딱 저희가 만들자마자 너무 좋네라고 하는 고객들보다는 항상 의심부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서 저희가 테스팅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러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고객들 몇 명을 계속 이렇게 찾는 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백앤포스가 빨라야지 100%를 다 만들지 않고 그냥 빨리 만들고 빨리 그 약간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바꾸고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팀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켓 스타디움의 플랫폼은 어떤 데이터나 서비스를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미국 내에 한 500개 넘는 다양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미국 내에서 뭐 정부기관에서도 빼오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워크스코어라는 걷기 좋은 스코어를 만드는 곳에서도 가져오고 뭐 건물에 대한 정보를 또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연구로 요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또 변수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의 인덱스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연구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와 분석 툴을 다 제공하는 거죠. 따로 구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 건가요? 저희 서비스는 다 구독 서비스가 메인이고요. 아, 그 다음에 API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쪽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데이터,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 네. 제가 대표님 데모데이를 보다가 동업자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개발자는 한 분이 아주 유능한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고요. 이 친구는 그 뉴욕의 아마존에서 이런 플랫폼 개발을 하던 또 친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개발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데이터 쪽으로는 모두가 다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쪽 애널리스트 쪽이 더 많았고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코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뭔가 데이터를 빼오거나 만들거나 무엇을 하든 전부 다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능력자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지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100%였고 그런 게 큰 도움이 됐고요. 개발자분이 이제 그 친구가 함께해서 좋았던 건 뭐냐면은 저희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무엇을 하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고 사실 거기에 디자이너님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과의 이 조합이 좀 더 플랫폼의 어떤 개발도 너무 잘하지만 또 디자인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잘 조합을 맞아서 데이터도 잘 가져오고 잘 보여줄 수 있고 그걸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다 완성이 되었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분석하셔서 점수를 제공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수치화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제가 원래 이전 이 일을 하기 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라이언스톤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라이언스톤이 항상 스코어링을 했어요, 1년마다. 그래서 어디 투자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매물을 찾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어디가 뜰 것 같니? 라는 거를 저한테 먼저 물어봤고 제가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경험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느 게 있구나를 또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도시공학을 하면서 도시공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 건물이 비싼가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 어떻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가치는 주변에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학군이 있어서 뭐 나무가 많아서 뭐 지하철과 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이런 수만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다 보니 좀 더 입지에 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경험을 좀 많이 했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스코어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마켓 스타디움이 제공하는 툴은 500개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개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500개는 데이터의 정보 양인데 어떤 툴은 하나고요. 근데 그 안에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피처가 로케이션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말이냐면 A라는 투자자가 와서 나는 다음 시니어 하우징 마켓의 스코어링을 하고 싶어. 근데 저는 저만의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알고요. 어떤 걸 더 웨이트를 둬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스코어를 다들 각자의 전략으로 다 맞게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인기 있는 피처고요. 두 번째는 좀 재미난 피처는 뭐냐면은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뉴욕의 조그만한 어떤 스트리트나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시애틀이 되게 뜬대요. 근데 저는 저의 전략이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성공을 했으니 이러한 비슷한 지역을 시애틀에서 찾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클러스터 분석을 하게 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또 피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뉴스랑 저희가 부동산 분석이랑 연결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뉴스를 볼 때 항상 저는 궁금했던 게 예를 들어 뭐 A 투자자가 플로리다에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저 항상 궁금한 게 정확히 어디고 그곳의 시장은 어떠한가를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 내에 언급되어진 그런 건물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건물의 위치를 지도에 찍고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건물을 그 근처에 살려고 한다 했을 때 주변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고 거기서 이어서 저희는 부동산 시장 정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부동산 시장 분석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이 좀 인기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 기능을 개발 중에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의 개발보다는 그냥 저희는 항상 쉽게 만들자가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쉽게 만들자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추가하기보다는 그 플로우를 최적화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게 좋은 플랫폼일까? 근데 커피숍에 어느 날 갔는데 커피숍에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커피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원하는 건 휴지와 빨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휴지와 빨대가 여기 통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제 시야 안에 들어오는 곳에 있다라는 건 좀 좋은 커피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플랫폼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A를 눌렀을 때 이미 그 다음 것들이 따라갈 수 있는 플랫폼. 쉽게 말하면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플랫폼이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플로우에 대한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사업화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 초기 시장 반응은 어땠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 초기에는 인상 깊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너무 좋다. 근데 혹시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도 초기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 신뢰가 들어가야 되는 게 크고 부동산은 좀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믿어도 되나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네임 밸류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면 또 쉽게 또 그래도 믿을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또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좀 큰 그런 네임 밸류를 가진 고객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토대로 사업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투자자분들을 그러니까 네임 밸류를 가지신 분들을 최대한 모시고 오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나온 NYU 쪽에 부동산과의 학장님이랑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 플랫폼도 소개를 많이 하고 그래서 NYU 부동산과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워렌 버핏의 자회사인 버케디아라는 미국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한 곳인데 이 곳에 또 스타트업의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진 파티가 있어서 그쪽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아는 분이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또 그분과 이런 소통을 계속 하다가 또 그쪽에 그런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또 파트너십으로 들어가게 돼서 좀 큰 이름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했고 또 우연치 않게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을 좀 데려오니까 조금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네. 현재 회사에서는 어떤 홍보 전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링크드인을 거의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 팀 멤버 중에 굉장히 링크드인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링크드인에서 부동산 업계의 인플루언서급이 돼서 글 올리면 몇백 개의 좋아요도 달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데 그 컨텐츠가 이제 좀 더 부동산 정보를 쉐어하는 느낌이고 저도 이제 매주 뉴스레터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링크드인에 올리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연구를 쉐어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중간중간에 조금 더 진짜 홍보스러운 것들 우리 회사의 기능을 소개하고 이런 거를 섞어서 그래서 채널을 링크드인으로 그다음에 이메일로 두 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에 부동산 관련한 리소스랑 블로그가 좀 많던데 그걸 다 직접 작성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매주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이런 거고 재미있어 하는 일이다 보니 매주 제가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딥한 연구는 안 하고
최대한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탑10 렌트가 증가한 곳은 어디 도시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거를 해서 이렇게 매주 제가 직접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활용하여 지금 타깃하려는 고객층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 고객층을 타깃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일단은 초기에는 정말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부동산 투자 개발하시는 분이 저희의 딱 그 페르소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봐서 부동산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연구들,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자꾸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매주 내보내는 홍보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켓 스타디움이 주로 집중하고 계신 핵심 시장이 어디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저희 타겟이고요. 지금 첫 스테이지에서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회사, 그곳이 첫 번째 타겟이고, 나아가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저희의 타겟입니다. 지금 주로 운영하시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로도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 콜롬비아 쪽에 그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보고타나 아니면 메데진 이런 큰 도시들에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수요가 있었어요. 그 기업이 있었는데, 좋은 데이터를 가진 곳들은 되게 많지만, 미국이 전 세계 투자 그런 거래 기준으로 거의 40-50%를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미국만 해도 벅차기도 하고 되게 충분히 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좀 캐피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도시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확장을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켓 스타디움의 비즈니스 모델이 B2B 모델일까요? 아니면 B2C일까요? B2B. 네. 혹시 B2B로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B2B와 관련된 일을 제가 또 했었고, 그리고 B2C 고객분들도 만족시키고 싶긴 한데, 당장은 어떤 아이템이 더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B2C에서 B2B로 확장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가 궁금한 거를 푸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좀 더 접근성이 높은 게 더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B2C도 이미 너무 많은 회사들이 거기 있기도 하고, 그리고 B2B로서는 아직은 좀 새로운 또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B2B로 하게 되면 나중에 B2C로 가더라도 오히려 양을 줄이는 건 쉽지만 이게 1에서 10으로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B2B가 제가 하던 일이기도 하고 그 전략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마켓 스타디움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구독료가 일단은 가장 크고요. 1년 계약으로 고객이랑 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API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1년 계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는 AI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한 달에 몇 장 나는 가져가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조금 다변화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최대한 그 구독료 베이스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고객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엄청 많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두 자릿수 고객, 회사 고객이 사용하고 있고, 큰 고객들도 한 5개에서 10팀 정도 미국 내에서 가장 힘 있는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요. 그러면은 마켓 스타디움 창업 후에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기는 매일매일이 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그냥 위기는 결국에는 팀 모두가 봤을 때는 자금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인 것 같고요. 그 자금이 떨어지는 위기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자금이 떨어질 때가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고, 그거를 대신에 저희 팀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 팀 중에 한 명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박사인 친구인데 저한테
야 기훈아야, 그냥 나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너 뭐 우리 투자가 당장 안 되더라도 이걸 파트타임으로 다 하면서 하자라는 게 팀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작은 그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저희 그런 면을 보고 모두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저도 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는 것 같고 되게 그런 좀 팀 간의 그런 믿음 그리고 이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 자금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돈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자금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님의 팀원분들이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죠. 아직 그 정도까지 완성을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5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캐피탈도 너무 중요해요. 적정한 시기에. 왜냐면은 누구를 뽑아서 누구와 함께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 타이밍에 적절하게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잘못된 사람한테 자꾸 주면 그게 몇 조가 된다고 해도 그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의 어떤 그런 팀워크 그 다음에 각자 그 스페셜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친구가 이미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을 잘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에너지가 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기술지주 서포터즈다 보니까 여쭙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그냥 우연치 않게 저희 기투자사 중에 프라이머 사제 그 이기아 대표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이기아 대표님이 이제 제가 투자를 받을 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최현희 팀장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또 받게 되면서 또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 기술지주에 어떤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이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있고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투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인턴을 이번에 채용하려고 알아보다가 한국 시장을 잘 몰라서 원래는 아는 사람 위주로만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오다가 그래도 훌륭하신 인턴분들이 많은데 학교에 가보자 해서 했는데 그럴 때 우연치 않게 그 최영애 매니저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인턴 그런 거 다 연결해준다 하시길래 그러시냐 해서 네, 이런 것 너무 좋잖아요. 사실 서울대에 있는 인력을 저희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의 시장과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회사의 단기적인 목표로는 무엇이 있으실까요? 저는 단기, 장기, 자금적으로, 돈적으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근데 그게 뭐냐 보면 그냥 고객을 만족시키자가 단기 목표여서요. 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켓스타디움의 경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마켓스타디움은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8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원분들, 그러니까 인재 채용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정말 아는 분들만 위주로 했고요. 근데 당연히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아는 사람의 풀에서 가두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확장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켓스타디움은 어떤 회사 분위기를 추구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하이라키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있다라는 게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자유에 대한 책임은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이라는 게 그 사람을 질타하기 위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크레딧을 주고 싶은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CEO다, 누가 CTO다 이런 거는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역할은 이게 제일 잘할 수 있으니 이거를 맡아줘. 그러면은 저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저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잉여자산을 되게 싫어하기도 하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자유와 책임 그리고 창의성 모든 말을 다 수용하자
가 저는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가서 이상한 말 한마디가 또 저는 되게 갑자기 그러네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위아래가 없고 그냥 자유롭게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자유와 책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경영 철학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기훈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뭐 경영을 잘 몰라요. 근데 뭐 경영 철학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솔직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솔직한 사람들끼리 좀 진실된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 전에 제일 요새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은 강요를 해서 누군가 일을 한다라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좋은 회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금 각자의 파트를 행복할 수 있냐를 전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팀원들이 재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저를 믿고 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드는 거 같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해서 경영 철학이라고 말한다면은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부동산 관련 기업을 운영 중이신데 부동산의 가치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창업자로서의 삶에 대해 딥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창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궁금한 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기도 하고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믿지? 이럴 때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창업가로서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이 있고 궁금하고 재밌어야지 일을 하는 성격이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을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인 것 같아요.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재밌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삶에서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과 삶의 밸런스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이 일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면 네. 좀 여쭤보기가 좀 애매하지만 경영 책임과 스트레스가 그러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스트레스를 이걸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냥 가서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지 그냥 생각을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또 성향도 있어서 별로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리고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항상. 근데 항상 그 순간을 기다려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영화를 찍어준다면 그 영화가 블록버스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블록버스터라는 영화의 특징을 볼까 보니 재미없는 단조로운 인생보다는 뭔가 일상에서는 많이 경험하지 않는 게 되게 저희도 보고 싶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넘기면 난 성장하겠네. 또 이거 되게 재밌어지는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어떤 또 무기가 생기는 느낌이 또 들다 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싫지만 또 그 순간이 되면 또 짜릿해져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좀 즐기는 거 같고 그리고 그냥 힘들면 말하고 그리고 평소에 땀 흘리는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창업을 안 하셨으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미래를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태어나시기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미래의 범죄를 미리 예측한다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1970년대에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럼 70년대에 이미 미래를 그렸고 그 미래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미래가 난 빨리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었던 미래를 위한 어떤 그냥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 마켓 스타디 이외에도 관심이 참 많은 게 이제 저는 암 정복이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암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냥 궁금해요. 그냥 우리 모두 암이 언젠가 감기가 될 거다라는 확신은 있고 그랬을 때 언젠가 그 부분도 파헤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미래의 어떤 거를 빨리 보고 싶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좀 생겼던 궁금증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혹시 회사 이름을 마켓 스타디움으로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이름 짓는데 저는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감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 스테디움이라고 하면 미국인들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뭐 감기냐고. 그랬을 때 감긴다는 거죠. 와 이거 먹기 좋겠다. 근데 그 마켓 스테디움을 실질적으로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마켓 스테디움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야구 경기장을 스테디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야수, 외야수, 뭐 1루수, 투수 다 다른 플레이어가 하나의 스테디움에 모여서 관중들과 함께 하모니를 짓는 좋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즐기잖아요. 저는 그걸 부동산 플레이어와 좀 비유해서 우리가 멋진 마켓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스테디움 만들어 줄 테니 입장료를 내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부동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있으면 개발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가도 있고 뭐 건설업자 뭐 로여도 있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이곳에 와서 입장료를 내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디움 만들자라고 해서 마켓 스테디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추후에는 그 마켓 스타디움에서 부동산 구매까지 연결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생각을 옛날에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결제라는 게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몰라서 근데 이렇게 방향을 가다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모으자가 일단은 마켓 스테디움의 엔드골이긴 해서 그 골에 갔을 때 가능하겠네라고 말하면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되게 전 세계의 모든 부동산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정보도 얻고 막 사기도 하고 막 하는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원래 대학교 전공은 공학에 관련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공학보다는 경영자나 대표자의 역할을 맡고 계신데 혹시 그거에서 오는 뭐 고충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공학도로서의 베이스가 장점이 되는 부분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점차 그런 전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경영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다 몰랐던 것 같고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무엇이 되었던 저는 좀 골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가 됐든 이거 풀면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되든. 근데 그래서 그게 공학도로서의 오히려 제가 진정한 공학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론 머스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물리학적인 그런 first principle이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도 본질주의자다 보니까 모든 그런 고정관념을 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라는 모든 걸 빼고 이거를 가장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되게 좋아해서 이게 뭐 공학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도움이 이것저것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경영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기도 하고 뭐 거기 안에서 뭐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뭔가 내가 공학을 배웠거나 내가 뭐 경영을 배웠으니까 난 이걸 못하겠지라기보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남들과 다른 게 더 좋고 그런 게 더 유니크해지는 길인데 내가 공학을 배운 사람인데 경영을 가는 게 저 경영을 배워서 경영을 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좋을 거다라는 점을 또 찾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마켓 스타디움이 향후 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마켓 스테디움을 만들고 싶어요. 네, 마지막 엔드골로 모든 부동산 플레이어들이 한 곳에 와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대학생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저는 항상 그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한국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인정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바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지금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할 수 있다. 왜냐면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조금의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미국과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의 지갑보다는 좀 더 미래의 설레임과 미래의 그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는 게 결국엔 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내가 싫어하더라도 뭐 돈을 벌고 뭐 무엇을 하든 뭐 해야 될 수 있지만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대신에 내 마음속에 항상 한켠에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결국에 하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꽤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능력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이미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뛰어들어서 남들이 뭐 욕을 하든 뭐 질타를 하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서 실패하더라도 아름다운 여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전을 좀 더 하는 인생을 살면 아름다울 것 같다 라고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방금 뭔가 비슷한 걸 한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저만의 그 생각인데 당연히 우리 모두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벌려고도 중요시하고 그거를 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창업이라는 거는 운이 좋으면 막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업스 앤 다운스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나 내가 이걸 정말 사랑하는 그랬을 때 좀 더 내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야, 좋은 아이템 없냐를 되게 많이 저한테 말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게 오히려 내가 길을 가면서 혹은 내가 새 인생을 살면서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이건 이렇게 됐지? 뭐 심지어 왜 책상은 저 네모나게만 만드는 거지? 뭐 동그랗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됐지가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보면 되게 거기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가 내가 정말로 믿는 거고 사랑하는 거라면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다운을 겪었을 때도 그러니까 뭐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 되었든 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